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남의 형편이 좋아 보이면 괜히 초라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란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이 느슨해지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숨이 덜 가빠집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쫓기듯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불안하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애씀 속에는 책임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잔잔해지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옛 스승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달빛이 보이지 않지만 잔잔한 연못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고. 돈도 그렇습니다. 조급함과 불안이 가득한 곳에는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차분한 마음에는 오래 머뭅니다. 고요해진 사람에게는 판단이 맑아집니다. 맑은 판단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신뢰가 쌓인 자리, 편안함이 느껴지는 자리로 흘러갑니다. 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말에 덜 흔들리고 미래 생각에 덜 조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돈 복은 소란이 아니라 고요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괜히 작은 일에도 고마워지기 시작했다면 그냥 스쳐보내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문득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 건네는 짧은 안부 한마디. 그전에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만 바라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벌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고 조금 더 모아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사가 먼저 찾아오면 부족함이 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손안에 쥐어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늘 모자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채워져도 금세 비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순간 같은 형편에서도 숨이 편안해집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집 문을 먼저 두드린다고. 감사는 억지로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숨결과 같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데려옵니다. 돈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불평이 많은 자리에는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지만 감사가 스며 있는 자리에는 작은 가능성도 자라납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덜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미소가 번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돈 복은 갑자기 떨어지듯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진 마음을 타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밖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 안에서 먼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덜 원망하게 되었다면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래전 마음에 걸려있던 이름 하나가 이제는 예전만큼 쓰라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서는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그만한 그릇이었겠지. 나 또한 완전하지 않았겠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날이 서 있던 마음이 조금 무뎌집니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 하나가 내려앉습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미움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미움을 놓는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에 묶여있던 내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신뢰가 생기고 신뢰는 또 다른 기회를 데려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굳게 닫힌 마음보다 조금은 풀린 마음을 더 좋아합니다. 혹시 요즘 예전처럼 누군가를 떠올리며 밤잠을 설치지 않으십니까? 속이 덜 뒤틀리고 한숨이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큰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복은 원망이 가득한 자리보다 이해가 스며든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을 먼저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깊어졌다면 그것은 그냥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면 복잡한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밤이 더 길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고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잘 되어야 할 일, 실패하면 안 되는 일,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체면 걱정까지 그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잠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깊어집니다. 옛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제 길을 간다고.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덜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덜 쫓긴다는 것은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급함 속에서 내린 결정은 흔들리기 쉽지만 편안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은 오래 갑니다. 돈은 빠르게 달리는 사람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잡고 걷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편안한 사람은 급하게 약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빚지지 않으며 두려움에 휩쓸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형편을 바꿉니다. 혹시 요즘 밤이 예전보다 짧게 느껴지십니까? 아침이 덜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돈, 복은 불안으로 뒤척이는 자리보다 고른 숨이 흐르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괜히 정리를 하고 싶어졌다면 그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종이를 꺼내고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쌓아두었던 물건을 비워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몰라서 남겨두었던 것들입니다.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기 아까워 붙잡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쥐고 있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공간이 답답하면 마음도 함께 답답해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물건만 쌓아온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도 쌓고 미련도 쌓고 끝내지 못한 생각들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그 무게는 어깨에 남아 있습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비워야 새 물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것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공간이 환해지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선택이 또렷해집니다. 충동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흐름도 정돈됩니다. 돈은 막힌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숨이 통하는 자리, 가벼운 자리를 찾습니다. 혹시 요즘 괜히 치우고 싶고 비우고 싶어지셨습니까?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돈 복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자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용기 내어 내려놓은 자리입니다. 남의 잘됨이 덜 부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음이 한 뼘 자란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이 조금 쓰렸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일까? 그 생각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비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형편을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사는 집과 차를 비교합니다. 비교는 잠깐의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거친 마음에는 여유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전처럼 속이 뒤틀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잘 되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삶도 조금은 단단해집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남의 등불을 꺼야 내 방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등불이 함께 빛날 때 길이 더 환해진다고. 시기심은 내 기운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축하는 내 기운을 넓혀줍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사람도 넓어집니다. 사람이 넓어지면 기회도 함께 들어옵니다. 돈은 좁은 마음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늘 경쟁 속에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혹시 요즘 남의 기쁨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 복은 이기려 애쓰는 사람보다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을 더 오래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묵묵함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기운이 모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길게 늘어놓았을지 모릅니다. 혹시 오해받을까봐, 혹시 무시당할까봐 괜히 더 많이 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박자 멈추게 됩니다.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멈춤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적고 얕은 개울은 소리가 크다고. 속이 깊을수록 말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늘어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말만 남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돈은 숫자보다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말 한마디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모입니다.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함께 앉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듣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괜한 말로 분위기를 채우지 않아도 편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큰 힘을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돈복은 시끄러운 자리보다 중심이 잡힌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신의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시간 약속, 사소한 부탁, 짧은 한마디의 다짐을 이제는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몇 분 늦는 것쯤이야.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집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와의 약속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큰 뿌리를 내립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틈을 그대로 두면 결국 큰 균열이 되고 작은 정성을 쌓으면 결국 큰 복이 된다고. 성실함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쌓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쌓임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그 인상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돈은 화려한 말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다시 일이 돌아옵니다. 한 번 맡긴 일을 성실히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쌓여 형편이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사소한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십니까? 남이 몰라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돈복은 요란한 재주보다 조용한 꾸준함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당신의 하루하루 속에서 이미 단단히 자라고 있습니다. 배우는 일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괜히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가 실수할까봐,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체면이 먼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는 말이 스스로를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걸까?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낮아집니다. 낮아진 자리에는 새로운 물이 고입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만이 새 물을 담을 수 있다고.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굳어있던 생각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생각이 풀리면 길이 넓어집니다. 길이 넓어지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돈은 새로운 길을 좋아합니다. 멈춰있는 자리보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따라 흐릅니다. 배우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자산이 됩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즐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것을 묻는 일이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돈복은 완벽한 사람보다 성장하는 사람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당신의 겸손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면 이미 큰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움츠러들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오래 기억에 남고 한 번의 실패는 자신감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익숙한 길, 해보던 일,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움직임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유가 스며듭니다. 옛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아서 등을 돌리면 더 크게 보이지만 마주 서면 점점 작아진다고. 용기는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시도를 한 번 더 해보는 마음입니다. 전화를 한 통 더 걸어보고 배움을 한 번 더 이어가고 미루던 일을 오늘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것. 그 사소한 움직임이 흐름을 바꿉니다. 돈은 움츠린 어깨보다 펴진 어깨를 좋아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 곁에 먼저 앉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 반응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결국 형편을 바꿉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덜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실패를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돈복은 완벽한 계산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한 걸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도 괜찮습니다. 돈복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낸 사람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지금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